안녕하세요. 시니어 남성 건강을 전말을 전문으로 상담하고 있는 엘리훈 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60대, 70대 남성분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으로 전립선이 언제부터 약해진 건지 잘 모르겠다. 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 문제는 조용히 시작되고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바이산 전립선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조용한 신호들에 대해 쉽고 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점검하고 노후 삶의 질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50대 후반을 지나 60대가 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서서히 감소하고 동시에 전립선 조직은 점점 단단해지고 부피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 것 아닌가요? 라고 물으시지만 실제로는 개인 차이가 매우 크고 생활 습관, 만성염증,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요인이 전립선 약화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즉,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특히 전립선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배뇨 습관의 미세한 변화입니다. 소변 줄기가 조금 약해지거나 자다가 한 번 더 깨는 정도라서 대부분 그냥 그렇겠지 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는 전립선 내부의 염증, 혈액순환 저하 또는 근육 기능 저하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배뇨 문제를 단순한 전립선 비대증으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만성 전립선염, 골반적인 약화, 대사증후군, 복부 비만, 혈당 문제 등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복합 원인이 전립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60세 이상 남성에게 흔한 혈관 탄력 저하와 혈류 감소는 전립선뿐 아니라 남성 기능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약한 전립선 신호를 방치하면 발기부전이나 피로감 증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인 조용한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 이 노후 건강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전립선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며 조기에 대응하면 회복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전립선 문제를 겪는 많은 60번, 70대 남성분들은 처음에 병원에서 흔히 처방하는 약물부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약물인 알파 차단제,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가 있는데 분명 효과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약물은 증상 조절이 중심이지 전립선이 약해지게 만든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동안에는 한결 편한데 끊으면 다시 증상이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알파 차단제는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어 어지럼증, 피로감이 생길 수 있고 일부 환자분들은 소위 힘 빠진다고 표현하는 성기능 저하를 경험합니다.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는 장기간 복용 시 성욕 감소나 발기력 저하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 약을 드시면서도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즉, 약이 도움은 되는데 오래 먹자니 걱정되고 끊으면 다시 불편해지는 딜레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문제는 개인별 원인이 다르고 동반 질환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식품이나 보조제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진료실에서도 5552, 좋다길래 몇 달 먹었는데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는 제품이 나빠서라기보다 전립선 기능 저하의 구조적 원인, 혈류 문제, 근육 약화, 만성 염증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 한계가 더 분명해집니다. 70세 김 선생님은 5년 넘게 전립선 약을 드시며 유지해 오셨지만 약을 걸으면 새벽에 두세 번씩 깨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약을 계속 먹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상담을 위해 방문하셨는데 검사 결과 전립선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골반저근의 기능 저하가
더 큰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약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65세 이 선생님은 건강기능식품을 1년 넘게 드셨지만 변화가 없어 실망하신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복부 비만과 혈당 문제가 만성염증을 일으켜 전립선이 계속 자극받는 상태였고 보조제 하나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개선의 핵심은 식습관, 체중, 운동 조절이었지 전립선에 좋다는 한 가지 성분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배뇨 문제가 나타나면 물을 일부러 적게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키고 방광 기능을 더 떨어뜨릴 수 있어 잘못된 방법입니다. 즉, 흔히 스스로 시도하는 해결책들이 때로는 전립선 건강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존 약물은 분명 필요한 경우가 있고 증상 조절에 도움되지만 전립선 약화의 복합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해 장기적으로는 한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식품, 텀바 보조제, 물 줄이기 같은 단편적 방법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약물 플러스 생활 습관, 플러스 근육 기능, 관리 플러스 혈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비로소 좋아집니다. 전립선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관리입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의 회복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60대 이후 남성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전립선 약화는 혈류 저하, 근육 약화, 염증 증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므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개선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천이 어렵지 않은 방법들로 정리해 드릴 테니 부담 갖지 않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골반적인 강화 운동. 전립선에 지지대 습이 많은 분들이 전립선 문제를 기관 자체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골반적인 pelvic floor muscle 기능이 핵심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근육들이 약해져 전립선을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고 배뇨 조절력이 약해집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과 요도 주변 근육을 조인다. 5초 유지 후 5초 이완. 하루 3세트, 1세트 10회 쇼회. 앉아서, 서서, 누워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꾸준히 타면 4면 여의주 후부터 배뇨 속도, 잔뇨감, 야간뇨 등이 한결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2. 전립선 혈류 개선 스트레칭. 오래 앉아있는 습관 깨기. 60대 이상 남성들은 대부분 앉아있는 시간이 매우 길어 골반의 혈액순환이 크게 떨어집니다. 전립선은 혈류 영향을 많이 받아 혈액 흐름이 정체되면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이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관절 스트레칭과 둥근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에 올려 20초 유지 엉덩이, 근육을 좌우로 가볍게 흔들어 풀기 가벼운 런지 자세로 고관절 늘려주기. 이 스트레칭들은 고관절 주변 순환을 열어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3. 소변 참지 않기. 플럼. 규칙적인 수분 섭취. 전립선이 약해질 때 많은 분들이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는 걸 걱정해 물을 줄이는데 이는 오히려 방광과 전립선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은 오전 낮 시간에 충분히, 저녁은 조금 줄이고 소변은 참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카페인과 술은 방광을 자극해 빈뇨를 악화함으로 적당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밤에 드시는 술은 다음날 새벽뇨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4.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 전립선은 염증에 매우 민감한 기관입니다. 다음과 같은 식습관을 실천하면 염증 수치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한겸식품, 토마토 라이코펜, 생강, 마늘, 들기름, 파프리카, 양파, 오메가3 풍부, 식품, 고등어, 연어, 호두불근, 고기 튀김, 가공식품, 줄이기. 특히 토마토와 생강은 전립선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매우 추천드립니다.
복부지방 줄이기, 전립선 염증의 핵심 관리 복부지방은 남성의 만성 염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배가 나오면 전립선에 걸리는 압력이 올라가고 대사 기능이 떨어져 염증이 쉽게 생깁니다. 체중을 크게 줄이지 않아도 허리둘레 우세의 3cm만이 감소해도 전립선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량을 20회 연보 3~10%만 줄이기 정제 탄수화물, 국수, 빵, 과자, 줄이고 단백질, 찬말의 채소 위주로 구성 하루 20판 모음 30분, 빠르게 걷기. 온열요법, 전립선 혈류 회복, 따뜻한 온열은 전립선 주변 혈관을 확장시켜 회복에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번 10혈 5분 내래 따뜻한 좌욕 또는 아랫배와 회음부의 따뜻한 찜질팩 사용.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소변 줄기 좋아졌다. 작은 통증이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7. 스트레스 수면 관리.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전립선 긴장을 악화시킵니다. 취침 1날 2시간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가벼운 호흡 운동 3분, 수면 루틴 일정하게 유지하기,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작은 습관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전립선이 약해지기 시작한 신호를 무심코 넘기다 증상이 악화되는 분들도 많지만 반대로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빠르게 개선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 진료실에서 만난 세 분의 사례를 통해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70세의 김 선생님, 새벽에 2~3번씩 깨던 생활의 변화. 김 선생님은 야간뇨와 잔뇨감 때문에 일상이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약을 5년 가까이 복용했음에도 증상이 반복되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전립선 자체의 문제보다 골반적인 약화와 혈류 저하가 더 큰 원인이었고 케겔 운동과 고관절 스트레칭을 집중적으로 실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6주 다시 배웠을 때 새벽 기상 횟수가 3회에서 1회로 줄었고 소변 줄기도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본인도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2. 65세 이 선생님, 건강기능식품만 믿었다가 1년을 허비한 경우. 이 선생님은 인터넷에서 본 전립선 영양제를 꾸준히 먹으며 좋아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개선 없이 오히려 복부 비만과 피로감이 늘고 있었습니다. 진료 후 알게 된 원인은 대사증후군, 복부지방, 혈당 문제, 과 만성 염증이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짚고 난 뒤 식단 조절, 빠르게 걷기, 저녁 탄수화물 제한을 실천하자 3개월 만에 허리둘레가 3cm이 줄고 전립선 염증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하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느끼신 분입니다. 3. 73세 박 선생님,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만든 문제. 퇴직 후 집에서 거의 하루 종일 앉아 지내며 허리, 골반, 혈류가 크게 떨어진 사례입니다. 복부 압력이 전립선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며 벤뇨지연, 소변 약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온열요법 플러스 엉덩이, 고관절, 스트레칭 플러스 가벼운 걷기를 추천했고 하루 10분 스트레칭과 저녁 산책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2개월 후 증상은 절반 이상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다시 몸이 따뜻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청아혈류는 전립선 기능과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세 분 모두 공통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과 근육 기능 회복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조용히 악화되지만 반대로 조용한 실천을 통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전립선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겉으로 보이는 증상은 배뇨 문제이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 삶 전체의 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전립선 기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단순히 소변이 잘 나오는 것을 넘어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전립선을 관리하는 것은 남은 인생의 체력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변화는 전신 활력의 회복입니다. 전립선에 염증이 있거나 혈류가 떨어지면 몸은 항상 미세한 긴장 상태가 되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하지만 골반적인 운동, 스트레칭, 온열요법을 꾸준히 하면 전립선 주변 순환이 좋아지고 이로 인해 전신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몸의 염증 반응과 혈류 상태가 실제로 안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안정과 자신감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말 못할 불편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에 자주 깨다 보니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집중력과 기분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개선되면 자연스럽게 수면 시간이 늘고 불안이 줄어들며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어떤 환자분은 예전에는 언제 화장실을 가야 할지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외출이 편해졌다며 삶의 여유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가족 관계의 회복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배우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곤함, 수면, 방해 짜증, 성기능 저하 등이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고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강이 좋아지면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하거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늘어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됩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정서에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뒤늦게 체감하십니다. 네 번째는 성건강 전반의 개선입니다. 전립선 기능과 발기력은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류 개선, 염증 완화, 근육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성기능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주게 되고 여러 환자분들이 전보다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과도하게 기대할 필요는 없지만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을 관리하며 생긴 습관들이 전체적인 노후 건강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됩니다. 스트레칭, 걷기, 수면 관리, 식습관 조절 같은 습관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에도 효과가 있어 전립선 건강 하나를 잡으면 몸 전체의 건강이 좋아지는 연쇄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전립선은 작은 기관이지만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작은 실천이 향후 10모 20년의 삶의 질을 크게 결정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천하기 쉬운 일상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는 5분 정도 골반적인 활성화를 위해 가벼운 케겔 운동을 해주세요. 의자에 앉아 항문을 5초 조이고 5초 풀기를 15회 반복하면 됩니다. 점심 이후에는 오래 앉아 있다면 1대2 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고관절 스트레칭을 1천여 2분만 해주세요. 이 습관만으로도 혈류가 크게 좋아집니다. 저녁에는 너무 늦지 않게 20파 30분 빠르게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복부 지방 감소와 혈류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루틴입니다. 식단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 채소 단백질 비중을 조금만 높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3분 정도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해주면 수면의 질이 올라가며 전립선 긴장도 줄어듭니다. 이 간단한 루틴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전립선뿐 아니라 전체적인 남성 건강이 서서히 안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립선이 약해지는 신호는 조용하지만 그 회복의 시작도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몸은 언제든지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을 하루에 조금씩만 실천해 보세요. 꾸준함이 결국 변화로 이어집니다. 혹시 변화가 있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고 더 많은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영상 공유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